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자동차 제조의 세 번째 혁명, 골드만삭스의 기술 컨퍼런스에 있었던 초청 강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와 전기자동차가 향후 5년 동안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캘리포니아에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바로 기술 컨퍼런스인데요. 이곳에서 테슬라의 고위 임원이 참석해서 향후 5년간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임원은 바로 마틴 비에차 IR 책임자입니다. 보통 IR이라고 하면은 Investor Relations라고 해서 회사의 투자자 혹은 외부 이해 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월요일에 골드만삭스에서 초청 기술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여기에 직접 참석을 해서 테슬라 향후 5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틴 비에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마틴 비에차는 현재 테슬라의 IR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레드번에서 애널리스트로 활약을 했고요. 딜로이트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뉴욕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엠프레사에서 MBA를 받았습니다. 경영 재무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틴 비에차는 회사 향후 5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어떤 트렌드와 매트릭스가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더 저렴한 자동차, 그리고 로보택시 서비스, 그리고 다른 잠재적인 미래 제품에 관해서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마틴 비에차는 두 가지의 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공급 및 기술, 두 번째는 차량 제작 비용입니다. 배터리 공급 및 기술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리튬 전쟁에 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얼마만큼 리튬 정제하는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해왔고 그 장기간 동안에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한 그 내용을 담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틴 비에차는 무엇보다도 차량 제작 비용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비에차는 자동차 산업이 궁극적으로 배터리 공급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터리 공급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자동차 산업도 그만큼 성공할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만약에 배터리 공급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동차 산업도 성장이 느려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은 궁극적으로 배터리 공급을 얼마나 빠르게 많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처는 차량당 제조 비용이 향후 몇 년 동안 모니터링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또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 요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차량당 제조 비용,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비에차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17년 테슬라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84,000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기에 차량당 한 대를 만드는 비용이 36,000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7년에 차량 한 대를 만드는데 84,000달러가 들었는데 지금은 36,000달러가 든다는 거죠. 거의 50%에서 60%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절감액 중에 거의 어느 곳도 저렴한 배터리 비용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2017년 84,000달러를 들여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원가 절감을 노력을 통해서 36,000달러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인 것에는 배터리 비용을 줄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배터리 비용을 줄이게 되면 이 차량 제조 비용이 더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 리튬 정제 산업에 직접 뛰어들어서 33% 저렴하게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배터리 비용을 33% 낮출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텍사스주에 또 여러 가지 그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2년 후인 2024년 4분기부터 양산에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리튬 정제를 직접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배터리 비용이 33% 이상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차량 한 대를 만드는데 84,000달러가 들었고 지금 이 차량 비용은 36,000달러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2년 후에 테슬라가 차량 리튬 정제 비용을 33% 이상 절감한다면 차량 비용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테슬라가 원가 절감을 했던 부분은 가능한 한 쉽게 제조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차량 설계, 그래서 차량 설계를 통해서 그 원가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공장 설계, 새로운 공장 설계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 기가프레스를 도입을 해서 바로 찍어내는 거죠. 바로 찍어내다 보니까 그 차량 틀을 바로 찍어내다 보니까 시간도 절감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설계는 이 테슬라가 주력하고 있는 지금 모델 Y와 그 모델 3 이 차들의 그 설계가 거의 이제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서로 호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설계도 최대한 그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그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원가가 거의 60% 가량 이제 절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원가 절감을 해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레몬트 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몬트에 처음 공장을 세웠는데 이곳에서는 자동차를 만들기에 그리 좋은 곳이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와 베를린 등 더 싼 곳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프레몬트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원가 절감을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공장을 처음부터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도요타의 공장을 인수해서 전기 자동차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 자동차 전용으로 만들어진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차세대 공장들 기가 베를린이라든지 뭐 기가 오스틴 같은 것은 거의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쭉 작업이 쭉 선형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작업 시간을 굉장히 줄이고 있는데 지금 도요타가 원래 사용하던 그 프레몬트 공장을 인수해서 자동차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원가 절감 하고 싶은 만큼 하지 못하는 그 구조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이와 베를린 그리고 오스틴으로 더 싼 곳으로 이제 가자고 비에차가 이런 부분에서 그 역할을 또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 궤적을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용을 어떤 한계라고 정했던 그 비용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프레몬트 공장은 테슬라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새로운 시설이 더 들어와서 만약에 원가 절감을 하게 된다면 36,000달러 현재의 그 대당 그 생산 비용을 보다 그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비에차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동차 산업의 120년 동안 비에차는 그 제조업에 오직 두 가지 주요 혁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포드 모델 T였고요. 다른 하나는 1970년대 도요타의 저렴한 생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전기 자동차 아키텍처는 내연기관과 너무 달라서 자동차 제조의 3차 혁명을 가능하게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122년 동안에 오직 두 가지 그 제조 혁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드 모델 T였고 두 번째는 1970년대 도요타의 저렴한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모두 제조 원가입니다. 혁명적으로 낮아진 제조 원가 덕분에 자동차 산업에서 성공하게 된 거거든요. 자, 다음 이 모델을 보시게 되면 이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모델 T입니다. 자, 이 모델 T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헨리 포드가 이 모델 T를 개발하면서 제조 원가를 극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했고 또 거기에서 성공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자동차는
한 사람의 어떤 장인이 이제 만들기 때문에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헨리 포드가 이제 이 자동차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낮춰야 된다, 싸게 공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고안해낸 것이 바로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그래서 4층에서부터 뭐 1층에까지 내려올 때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컨베이어 벨트에 가장 처음에 차량의 그 몸체를 싣고요, 바디를 싣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내려오면서 엔진, 그 다음에 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부속품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부착할 수 있도록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쭉 내려오도록 하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전에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거의 다 만들 정도로 뭐 장인이 되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 일을 굉장히 분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퀴를 만드는 사람은 하루 종일 바퀴만 부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핸들을 부착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핸들만 부착합니다. 그리고 엔진을 만드는 사람은 하루 종일 엔진만 만들고요. 바디를 만드는 사람은 하루 종일 바디만 만듭니다. 그 결과 그 단순한 업무에 대한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그 해당 직원들은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겁니다. 왜? 자기는 하는 그 단순한 업무에 완전 달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전문화된 분야에서 자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퀴를 달고 본체를 달고 뭐 핸들을 달고 부속품을 달고 엔진을 달고 하는 것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차가 내려올 때마다 각각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 모델 T 종류 하나만으로 전 미국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거의 1만 대 가까이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서 미국이 그동안 이제 마차를 통해서 그 이동을 하던 문화를 완전히 그 자동차를 통해서 이동하도록 원가를 그만큼 낮추게 됐거든요. 그 원가를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문화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제조혁명의 가장 첫 번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의 혁명인데요. 지금 배차가 말하는 것이 첫 번째 포드 모델 T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1970년대 도요타의 저렴한 생산 방식인데요. 바로 Just in Time이라고 부릅니다. JIT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JIT 시스템은 말 그대로 그동안 이제 그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그 많이 드는 그 비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재고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팔릴지를 예측에 만약에 실패하게 돼서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은 그 손실이 그만큼 발생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수요를 어떻게 예측할까 항상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도요타에서는 Just in Time이라고 그래서 그 바로바로 그 부품이 이제 비게 되면 그 정보를 부품사에 전달을 해서 그 부품이 바로바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재고를 최소한의 재고, 거의 0에 가까운 재고를 유지함으로써 재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차량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Just in Time이라는 그 제조 방식의 성공으로 바로 그 지금 현재까지의 그 자동차 그 1위를 탈환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 리에차는 이 원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두 가지의 그 주요 혁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포드의 그 모델 T였고, 두 번째는 도요타의 Just in Time 저렴한 생산 방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전기 자동차는 그 내연기관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조의 제3차 혁명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폭발적인 그 커패시티 확장이 바로 이 3차 혁명에 가깝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기가프레스를 통해서 기가 캐스팅을 하는 거죠. 차체를 바로바로 찍어내면서 그동안 뭐 납땜하고 뭐 부품을 갖다 조립하고 했던 시간들을 다 줄여버립니다. 거의 170개 가까운 그 공정을 없애버리고 한 번에 그 170개 공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시간을 줄이고 그 생산량을 늘리게 되는, 그래서 배차의 입장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이 거의 3차 혁명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테슬라가 그러면 더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비에차는 더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정말 대량 생산 판매 자동차 회사가 되려면 광범위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로보택시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 더 저렴한 자동차 생산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원가 절감을 더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강해서 조만간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다. 모델 Y는 기본적으로 내년에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가장 잘 팔리는 차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왜 그 테슬라는 이러한 그 차량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모델 3, 모델 Y 뭐 거의 두 제품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약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에차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볼 때 현재의 전기 자동차는요, 완전히 새로운 공정으로 제조하는 그 초기 단계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제조 단계에서의 성공은 과거의 제조 혁명의 단계를 볼 때 원가를 가장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혁명이었던 그 포드의 모델 T를 떠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모델 T를 만들었을 때 종류를 다양화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었죠. 오직 모델 T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만 대 이상을 팔면서 미국의 마차 문화를 이 자동차 문화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조 혁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기 자동차도 바로 이 모델 T를 만들 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차량 종류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를 얼마만큼 싸게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 단계가 바로 그 마차를 차로 바꿀 때의 그 단계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가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전기 자동차를 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타게끔 하는 것은 바로 이 원가를 최대한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와 이 비에차가 선택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그 테슬라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원가 부분에서의 그 향후 5년간의 그 테슬라가 나아갈 방향, 왜 그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지 않고 모델 3와 모델 Y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바로 과거의 제조 혁명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원가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새로운 그 제조 혁명의 단계에 있어서 원가를 낮추기만 한다면, 원가를 낮추는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바로 그 업계의 모든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다음 이야기로는 그 Full Self Driving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Supervised FSD라 그래서 이렇게 감독된 FSD, 그 해석을 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그냥 Supervised FSD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 배포를 해서 베타 버전을 지금 하고 있죠. 이 베타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베타 버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것이 완성된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자, 완성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소프트웨어의 베타 버전이라고 나오는데, 이 베타 버전은 계속해서 버전업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버전업이 되냐면, 일단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점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으로 또 나오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버전을 또 이제 사용하면서 또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또 발생하면 그 문제점을 다시 수정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버전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업이 되면서 결국 완성품으로 나가기 위한 그 과정이 이 베타 버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그 풀 셀프 드라이빙 하는 FSD 소프트웨어는 이 베타 버전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완성품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내놓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많다라고 막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소프트웨어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Supervised FSD는
약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소프트웨어로 지금 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오류를 수정하면 수정할수록 완벽한 FSD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동안에 수집된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도 올해 말에는 지금 10만 명에게 배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테슬라 차량으로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론 머스크도 이전에 트위터에서 밝히고 또 여러가지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밝힌 것처럼 자기가 올해 말까지 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표 중 하나, 그것이 바로 이제 와이드 릴리스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미국 전체의 테슬라 차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전체의 차량인데 일단은 미국에 있는 전체 차량으로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와이드 릴리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이드 릴리스는 운전자들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운전자들이 운전석에 반드시 이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만약에 운전석을 비우게 된다면은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이 경고가 만약에 몇 회 이상 그 위반을 하게 되면 이 FS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페널티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배포는 하되 만약에 이 위반 횟수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이 베타 버전의 그 버전 업은요, 테슬라가 완전한 자율성으로 갖고 가는 그 과정이다, 이런 것을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에차는 데이터와 AI의 대량 수집이 일반화된 자율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깊이 믿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가는 길이다. That's the path we're taking 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에차나 뭐 일론 머스크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완벽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완벽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꾸준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버전을 내놓고 또 그 버전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오류나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다시 수정하고 계속해서 그 수정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소프트웨어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결국에는 완전한 그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언젠가는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 단계까지 가는 속도를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명의 그 사용자에게 베타 버전을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미국 전체 사용자들에게 배포를 한다면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는 풀 셀프 드라이빙, 완벽한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가는 시기를 훨씬 더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항상 그 컨퍼런스에서 나와서 올해 나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페이스X의 궤도에 그 로켓을 올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미국에서의 그 FSD를 그 와이드 릴리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또 비에차는 이 제조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 테슬라의 그 범주에서는 모델 X와 S는 테슬라 플랫폼 1세대, 일단은 고가 자동차죠. 그리고 보급형인 모델 3 그리고 모델 Y는 2세대라고 했는데요. Y가 지금 베스트 셀링 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죠. 그래서 모델 3와 모델 Y는 2세대, 그리고 플랫폼의 3세대는 바로 로보택시 플랫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세대까지 왔고 앞으로 이제 로보택시 플랫폼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테슬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비에차라고 하는 IR 책임자가 나와서 테슬라가 왜 이렇게 그 모델 수를 늘리지 않고 단순한 그 두 가지 집중하고 있는 모델을 통해서 집중하고 있고 앞으로 원가를 더 낮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에는 그 지금까지
오직 자동차 제조업의 120년 역사 동안 두 가지 혁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포드 모델 T였고 두 번째는 도요타의 Just in Time 저렴한 생산 방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 자동차 제도 혁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기 자동차이고, 테슬라는 포드 모델 T를 그 모델로 해서 그 원가를 최대한으로 낮춰서 여기에서 업계의 표준을 만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는 그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하나의 그 혁명을 이루겠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테슬라가 향후 5년 동안 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그 재무적인 측면에서 설명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